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르입니다. 오늘은 강의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내 강의를 돈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동안 강의 판매를 하면서 정말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해봤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팝아트 초상화 같은 원데이 클래스 팔 땐 첫 전략이 바로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이 강의를 어떤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그 플랫폼에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고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내가 마케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케팅 직원을 뽑아도 제가 알려줄 수도 없고,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경력직을 뽑아야 되는데 경력직에 맞는 돈을 줄 여유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직접 쓰는 대신에 그냥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제가 플랫폼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K, 티몬, 쿠팡, UF, 문화센터, 도서관, 위버, 에이전시 등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에 제가 입점을 해서 강의를 판매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 제가 다양한 강의를 팔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똑같은 강의여도 유독 잘 팔리는 곳이 있고 몇 달 동안 아예 하나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플랫폼에 따라서 판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렇게 입점을 해서 팔아본 다음에 잘 팔린 것만 남기고 아예 안 팔리는 것은 내리고, 잘 팔린 것은 남기고 아예 안 팔리는 것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선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에서 판매를 제가 시작한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까르띠에, 한국콜마, 능률, 롯데, CJ 대한통운, AI 생명, 이런 식으로 유명한 정말 다양한 기업들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 것을 제가 저희 자체 블로그에 다 하나하나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로그를 보고 이제 자체적인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에서 거의 한 90% 이상의 플랫폼 판매였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랫폼 판매가 저희는 한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플랫폼 판매가 90%에서 30% 정도로 내려오게 되는 데까지는 저희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에 따라서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실 건데요. 사실은 그 플랫폼에서 아무리 내가 처음에 잘 팔리더라도 플랫폼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 나보다 더 인기가 좋은 강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나중에 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외부적인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판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의 경험이 많이 쌓이시는 거를 제가 한 것처럼 하나하나 다 블로그 포스팅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자체적인 콘텐츠를 만드신 다음에 이 콘텐츠를 통해서 자체 판매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입점할 수 있는 플랫폼에는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결의 온라인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에 더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은 플랫폼에 입점 신청을 하기 전에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6가지 체크 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체크도 안 하고 플랫폼에 입점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6가지 단계 꼭 체크하신 다음에 입점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입점 방법입니다. 그 플랫폼에 회원 가입만 하면 그냥 바로 내가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자율 업로드 방법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 강의를 팔아주세요 라고 신청했을 때 검토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 그쪽에서 만들어주는지, 그 입점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최근 활동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 업로드된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달린 후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사실 최근 상품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최근 후기는 보통 사이트에 날짜랑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후기 옆에. 그래서 그런 최신 후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화된 플랫폼이고, 이런 후기가 적거나 뭐 2-3달 전에 있거나 1년 전에 있으면 이제 멈춰있는 플랫폼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랑 똑같은 강의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나랑 똑같은 강의가 있으면 사실 입점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강의인데 후기가 좀 안 좋거나, 그럼 이럴 때는 그 플랫폼에서 이와 똑같은 강의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은 팝아트 초상화 강의인데 사람을 그리는 강의냐, 동물을 그리는 강의냐, 아니면 뭐 가족을 그리는 강의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커리큘럼이 달라진다면 또 입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강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 아마 플랫폼 수수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대놓고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플랫폼마다 수수료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어디가 몇 프로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 10%에서 최대 50%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A 플랫폼에 여러분이 입점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만약에 플랫폼에서 10,000원에 판매한다. 근데 이 10,000원에 팔았을 때 수수료가 만약에 여기서 30%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얼마죠? 7,000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직접 판매를 할 때 사실 나는 7,000원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내 사이트에선 7,000원에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플랫폼들은 가격을 절대 다른 데서 팔 때 할인해서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약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에 따른 판매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플랫폼에 입점을 했을 때 다른 곳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은 얼마인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제가 아는 강사님들 어떤 플랫폼에 생각 없이 그냥 입점했다가 그 강의는 아예 자체적으로도 팔 수 없고 다른 플랫폼에서 절대 팔 수 없는데 계약 기간이 3년 막 이랬어요. 그래서 녹화본 강의를 굉장히 힘들어서 만들어 놨는데 입점했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에서 잘 팔리면 땡큐예요. 근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계약 기간이나 다른 플랫폼이나 자체 판매가 안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 강의 수익을 3년 동안 놓치는 그런 강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그런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노출효과인데요. 내가 강의를 올렸을 때 어떤 위치에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혹시 광고를 달려면 그 광고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 플랫폼에 상품이 혹시나 너무 많아서 내가 거기 입점했을 때 완전 끝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미리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주제 찾기에서 키워드 조사한 사이트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플랫폼의 이름을 한번 다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U, 클래스 101, MKYU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이 입점하고 싶으신 그 플랫폼의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한 달 검색량이 또 뜰 거잖아요. 그 검색량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한다라는 거니까 그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1번, 2번, 3번 방법은 보통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아마 자주 하는 질문이나 뭐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4번부터 6번까지는 어떤 MD랑 컨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표 전화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된다거나 그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게 조금 민망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6가지는 여러분이 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플랫폼에 입점을 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6가지 체크리스트에 다 체크를 하고 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가능하다면 다양한 플랫폼에 최대한 많이 업로드를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플랫폼에서 판매가 잘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를 조금씩 바꿔서 올리거나 아니면 그 플랫폼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시간 투자만 조금만 더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다양한 플랫폼에 한번 입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 그 강의를 올릴 때 중요한 포인트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3가지가 있는데요. 썸네일과 제목, 상세 페이지, 별점과 후기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씩 뜯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썸네일과 제목이 눈에 띄고 클릭을 하고 싶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사진, 이걸 썸네일이라고 하죠. 대표 사진은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이 있죠. 이런 제목. 자, 이 썸네일과 제목이 눈에 딱 띄고 클릭을 하고 싶게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 저라면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 플랫폼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걸 캡처를 하세요. 그걸 캡처를 해서 내가 PPT에 얹힌 다음에 내가 만든 썸네일을 한 곳에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의들의 썸네일과 제목에 비해서 내 강의가 눈에 잘 띄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3개의 썸네일과 제목을 캡처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 가운데 위치에 내 강의 사진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제목이랑 가격도 내 강의 걸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의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게 눈에 잘 띄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항상 최적화된 상세 페이지가 기본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플랫폼마다 어떤 요소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플랫폼도 있고, 어떤 플랫폼은 하나의 그림으로 올려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플랫폼은 글, 사진 이렇게 올려야 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플랫폼마다 그 설정된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플랫폼에 맞는 최적화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특히나 그 상세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 대표 이미지들 있죠. 이런 것들 비율 같은 것도 막 안 맞춰져 있고 되게 깨지는 그런 사진들도 있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먼저 보는 그 순서대로 매력적인 콘텐츠를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컬처워크라는 서비스 자체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로고 만들기 수업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블로그형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이렇게 길게 다양하게 사진과 글을 활용해서 영상도 넣어주고 커리큘럼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스케치를 해가 색칠하면 된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재료들까지 다 보여주고 아주 자세하게 저희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후기들도 보여주고 강추하는 포인트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어필될 수 있게 예쁜 사진과 글을 이제 수강생들이 어떻게 강의에 참여하는지 현장 사진들도 보여주고 이제 완성작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업 리뷰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쪽에 이제 제안서도 있고 그리고 문의를 어떻게 주세요 이렇게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세 페이지가 다 플랫폼마다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위버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로고 드로잉 똑같은 수업인데 여기는 먼저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간단한 소개 들어가고 그리고 추천 포인트 적어주고 커리큘럼 적어주고 그리고 판매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지 참여자 준비사항은 뭔지 그리고 밑에 이제 강사 소개 요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세 페이지하고는 또 구성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 플랫폼에서 정해진 그 요소들에 따라서 가장 매력적이고 최적으로 보일 수 있게 여러분이 수정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별점과 후기인데요. 특히나 플랫폼 판매에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킬 때나 아니면 쿠팡에서 휴지를 주문할 때 무조건 우리는 별점과 후기를 되게 민감하게 보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플랫폼 판매에서는 항상 이렇게 별점과 후기가 아예 없거나 또는 좋지 않으면 정말 구매하기 꺼려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수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버 사이트에서 저희 팝아트 초상화 강의인데요. 한번 후기를 보실게요. 보시면 굉장히 내려도 엄청나게 많은 후기들이 있죠. 너무너무 후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아요. 엄청 많죠. 진짜 강사님들이 너무 밝고 잘 진행해 주셨다.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비대면을 해 너무 좋다. 처음 해보는 행사라 걱정이 앞섰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고 싶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짧았는데 집중하고 즐거워하시니까 좋은 에너지가 물씬 풍겼다. 설레었다. 매번 하지만 강의 평가가 제일 좋았다.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후기들이 계속 내려도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별점과 후기가 높은 강의이기 때문에 팝아트 초상화 강의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8년째 팔고 있는데 저희 강의 중에 가장 베스트 강의이자 가장 스테디한 그런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플랫폼에서 판매하실 때는 별점과 후기가 특히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좋은 별점과 좋은 후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판매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시연회나 또는 할인 이벤트를 꼭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제가 깔때기 방법에서 무료로 한번 맛보게 하고 그리고 가볍게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똑같이 플랫폼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 없이 강의를 참여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후기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현장에서 강의가 끝나면 부탁을 하세요. 진짜 강의가 끝나자마자 참여자들한테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정말 만족스러우셨나요? 정말 여러분의 후기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제 강의가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분들이 이 후기를 보고 많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꼭 강의 후기를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정말 진심 어리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저는 문자나 메일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냥 바로 문자나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작성하기 좋은 시간대 있잖아요. 점심시간이라든지 또는 퇴근 이후라든지 그럴 때 점심 12시 아니면 뭐 7시나 8시 이럴 때 예약 문자나 예약 메일을 걸어둡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바로 달아두는 거예요. 그 링크를 딱 클릭하면 바로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정말 간편하게 리뷰를 남길 수 있게 다 모든 프로세스를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작성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후기 작성을 독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후기 작성할 때 주는 선물로는 추첨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프티콘 100% 준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강의의 요약본을 내가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추첨을 해서 주는 선물은 조금 엄청 좋은 선물이 아닌 이상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행동을 유발하는데 조금 꺼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비싼 선물이나 또는 1대1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내가 그 선물을 받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추첨 선물을 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정말 100% 그냥 작게 주는 뭐 스타벅스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타 500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100% 주는 그런 기프티콘 선물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강의를 듣고 나서 추후에 복습을 하고 스스로 활용을 하기 좋은 어떤 요약본이나 도움이 되는 전자책 같은 거 짧은 거 나눠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여러분이 별점과 후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고민하실수록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수강생들의 어떤 후기나 별점을 올리기 위해서 좀 어떤 혜택이 있으면 좋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클래스유 강의를 오픈할 때.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클래스유 강의를 판매해서 굉장히 잘 팔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는 수강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는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의의 본질은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강의 내용이 좋으면 어떤 혜택이 없어도 수강생은 무조건 감동을 하고 그 강의가 좋았다고 후기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 말에 200% 동의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강의의 본질인 그 강의 내용이 좋아야 별점과 후기가 잘 나오는 거고 이 앞 단계에서 이런 고민하는 이런 방법들은 그런 행동을 조금 더 유발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팁입니다. 자, 세 번째 팁은 아예 신생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아까 그 플랫폼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찾는지를 알기 위해서 키워드 사이트 들어가서 그 플랫폼 이름을 검색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검색해봤더니 검색률이 얼마 안 되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플랫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은 약간 입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얼마나 팔릴까 싶어서 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새로운 채널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생 플랫폼에는 상품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랫폼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상품군이 얼마 없으면 메인 배너, 그런 메인 페이지에서 내 상품을 노출해줄 확률도 크고 그리고 메일링이나 그런 마케팅을 할 때 내 상품을 활용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예전에 1300K나 아니면 티몬 같은 데 입점을 했을 때가 사실 이 사이트들에서 강의를 판매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초창기 시절에 제가 입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컬처 카테고리가 1페이지밖에 없었어요. 한 상품이 한 20개, 30개밖에 안 돼서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품군이 적었을 때 제가 입점을 했기 때문에 노출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제 강의를 막 기사로도 내주시고 뭐 할인 이벤트라든지 어떤 포인트를 더 주는 이벤트 같은 그런 이벤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제 강의가 더 판매가 잘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생 플랫폼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팁은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플랫폼도 추천을 합니다. 나와 결이 맞는 어떤 유튜버나 어떤 인스타그래머가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수익을 확장을 하냐면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강의를 합니다. 이제 강의를 해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가 어떤 모임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강의 말고도 다양한 강의나 모임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제공을 하는 이렇게 자체적인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이런 확장의 방법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나랑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의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낙수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시골지의 도시생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21만 명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커뮤니티 진정성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재테크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할 사람들을 이분이 선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선정을 한 그 사람이 모임장이 돼서 그 사람이 강의를 하거나 어떤 챌린지를 운영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정성은 사실 그 한 명 한 명 모임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골쥐님을 신뢰하고 이분이 검토하고 이분이 승인한 모임장이기 때문에 이 시골쥐님을 믿고 이 모임을 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를 할 때나 판매를 중단했을 때도 이 인플루언서 분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플랫폼에 대해서 좀 특이사항 2가지가 있어서 이 2가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플랫폼은 만능이다? 자, 여러분 강의를 어떤 플랫폼에 입점만 하면은 그 플랫폼에서 다 잘 팔아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플랫폼 뒤에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상품을 기획해주는 MD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 판매를 돕기 위해서 판매를 도와주는 마케팅이나 세일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강의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에 입점을 할 때 그냥 알아서 팔아주겠지라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백단, 그 뒷단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플랫폼에 입점을 했을 때 그 플랫폼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 강의는 정말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내 강의를 더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고 더 많이 노출해주고 싶게끔 하는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아예 그 플랫폼에 입점을 할 때 정말 그 플랫폼에서 어떤 강의들이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내 강의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좀 어떤 내용으로 구상되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 자세히 물어보면서 그 플랫폼에 맞는 강의로 저는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만약에 디자인 해주시면은 그 디자인 해주신 거 그냥 다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잘 띄면서 내 강의에 맞게 잘 제작이 되는지 피드백을 드려서 계속 수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 입점을 하고 나서는 내 강의가 잘 노출이 되게 소개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시연회나 할인 이벤트 나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필요하시면 꼭 연락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수시로 그 플랫폼에서 지금 인기 있는 강의가 뭔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내 강의를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갔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실제로 제가 클래스유 MD님한테 너무 잘 챙겨주셨거든요. 정말 제 강의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또 이 강의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세심하게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 보내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고 아이디어도 요청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정말 이렇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특이사항입니다. 플랫폼은 결국 노출입니다. 노출. 네.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내 인스타에서 광고를 해서 10명에게 내 강의를 노출했다. 그럼 10명밖에 안 보면 여기서 구매할 사람들이 정말 1명, 2명 있으면 많아야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플랫폼에 내가 입점을 한다? A 플랫폼 입장에서 100명, B에서도 100명, C에서 100명, D에서 100명 이런 식으로 노출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스타에서만 노출을 하면 10명한테 밖에 알려지지 않지만 5개 이렇게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면 총 410명이 알려진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노출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입점을 한다는 행위는 내 강의의 노출을 늘린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요약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입점 신청을 하기 전에 필수 체크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입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플랫폼에 전혀 못 팔 수도 있고 괜히 고생해서 올렸다가 하나도 안 팔리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6가지 방법, 입점 방법, 최근 활동이 있는지, 나랑 똑같은 강의가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다른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지, 계약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 강의를 노출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이 6가지를 꼭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플랫폼 입점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입점을 하실 때 강의를 올릴 때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있다 그랬죠?
썸네일과 제목,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잘 눈에 띄는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별점과 후기 관리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신생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이렇게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도 추천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플랫폼은 사실 어떤 기계나 단순한 사이트가 아니라 그 뒤에 모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만능이 아니라 노출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플랫폼 판매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자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채널들의 힘을 키워나가야 된다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바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법인데요. 커뮤니티 활용법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내 강의의 노출을 플랫폼처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만든 강의를 정말 한 명에게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을 한번 다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다 완강, 여러분, 완강, 100%. 완강.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